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 이런 앵커 뭐 이런 거 한 번도 누가 뭐 차트 봐달라고도 하지 않은 이런 코인, 누군가는 여기서 모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닥 긁어가면서 다 모으고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불만맨입니다. 저는 지금 시차 적응을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새벽 3시에 깨가지고 새벽 4시 반에 급락이 있더라고요. 급락을 좀 보고 장을 좀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참 말하기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원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요번에 어제 뭐라 그랬었냐면, 뭐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심을 한다고 댓글이 달려서 제가 굉장히 이거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하락이 없는 줄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괜찮은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안 괜찮은 이유가 있죠. 저는 여기서 비트코인이 한 단계 레벨이 낮아져도, 그러니까 한 100K에서 110K 구간이 가더라도 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상승분을 반납했으니까 속이가 쓰리지만, 그러면 거기서 뭐 정리할까? 그리고 그냥 정리하고 나가도 상관이 없는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90K에도 들어오신 분이 계실 거고 100K에도 들어오신 분이 계실 텐데, 아니면 요번에 이더리움 때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때 들어오신 분들은 좀 다르죠.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르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도 많이 다르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참 조금씩 이제 말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맞출 수는 없는데, 큰 흐름에서는 뭐 떨어졌다가 다시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렇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국면 정도로 보고 있냐면 3차 반감기로 치면 요 정도 국면이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요 정도 국면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레벨이 좀 더 낮아지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조금 이 정도 떨어져도 저는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비율이나 이런 건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뭐 한 100K를 가더라도, 100K를 간다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기회의 일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뚫고 내려와서 200일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서 저는 이제 풀매수를 갈길 거라니까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쭈르륵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이때 풀매수를 갈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멘탈리티가 돼 있어요. 뭐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200일선 풀매수는 상승장에서는 진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사람들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가요, 수출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세뿐만이 아니고요. 트럼프는 관세 플러스 수출세까지 거두려고 하는데요. 그럼 정말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통제입니다. 통제.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고, 미국에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대요. 세상에 수출세를 매기는 나라는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그 물건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하면 수출세도 매기고는 합니다. 근데 보통 수출세를 매기는 일은요 없습니다. 왜냐면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출세까지 매긴다는 거는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 매긴다는 건 줄 알았더니 거의 뭐 전품목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저런 소리를 해서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 통제입니다. 통제. 트럼프가 원하는 건 통제입니다.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목적이고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빚을 발할 수가 있다. 왜냐? 비트코인은 통제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까? 비트코인은 통제가 불가능한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은 뭐 나스닥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커플링 돼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깨달을 거예요. 비트코인에는 관세를 매길 수 없네? 비트코인은 통제할 수 없네? 비트코인은 트럼프도 통제할 수가 없네?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모으려는 움직임이 있겠죠. 그럼 저는 이런 비트코인의 철학이 빛을 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단기간에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통제되지 않는 자산을 소유한다는 것에 대한 열망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고요. 또 지금 제가 생각하는 비유는 뭐냐면,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장이 선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벌써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요, 그럼 9월에 관세 인하를 안 할 거냐? 인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패드와치를 보시면 84.9%로 올라갔죠. 이게 왜 그러냐면, 파월이
매야 파월이 매래 이렇게 시장이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연준 위원 중에 과반수가 금리 인하를 찬성하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 12명이었는데 지금 한 11명이 투표를 하고 7명 이상이 금리 인하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반대를 해도요, 금리 인하는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안 좋을 거고 잭슨홀 나오면 더 박을 거예요. 잭슨홀 나오면 더 박을 건데 그 이후에도 뭐 좋지 않겠지만 이게 하다가 이제 뉴스에서 연준 이사들 표수 카운팅 하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연준 의장인 파월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렸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면서 연준 이사들이 트럼프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의장에 앉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반면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파월 같은 경우에는 절대 좋은 말 하지 않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아직도 뭐 한 레벨을 내려간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고요. 볼까요? 지금 최고점으로부터 10%가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최고점으로부터 10%가 안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아주 변동성이 큰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10%씩 떨어지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지금부터 한 20% 떨어지면 얼마냐? 20% 떨어지면 20%는 좀 충격이 있네요. 20%면 100K 정도가 딱 되네요. 지금으로 한 20 떨어지면 20% 떨어지면 한 100K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뭐 이때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00일선 아래서 잡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거든요. 자, 200일선에서 밑에서 왜 잡는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200일선을 하회할 때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200일선 하회할 때고요, 200일선 하회할 때고요, 200일선 하회할 때고요, 200일선 하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200일선이라는 건 항상 어떤 저점을 나타내는 척도였습니다. 반등을 나타내는 척도였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0일선은 4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물량을 늘릴 기회가 있었죠. 물론 많이 물렸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200일선에 내려가면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하락장의 시작이라면 하락장 시작의 200일선 하회는 또 초록색 선이 200일선입니다. 200일선 하회는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50일 200일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끔찍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200일선 아래에서 사는 게 항상 유효하진 않다. 하락장 시작일 때 200일선에서 잡는 것도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기법으로 봤을 때, 하지만 아직 상승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상승장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200일선을 하회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락장이라면 상당 시간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 쪽에 베팅 하느냐인데,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는 저는 참 이런 거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거 듣고 또 섣부르게 투자하실까봐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제가 투자 초보분들이, 이제 이 시장에 막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자기 의견이 없이 그런 거에서 투자를 하실까봐 제가 두려워서 참 말씀은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저는 여기서 200일선을 하회했을 때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봐가지고 어떤 뭐 정말 시즌 종료냐 아니냐를 체크를 해서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겠죠. 그리고 이더리움을 한번 보면요, 결국 4100선까지 내려오네요. 정말 이더리움이 어떤 이런 이더리움의 정석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6일 동안 한 14% 떨어졌네요. 이더리움의 하락이라는 게 이렇게 사납게 떨어지거든요. 보시면 이더리움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뾰족뾰족한 데가 많아요. 뾰족뾰족한 데가 많아요. 보시면 그렇지만 좀 뾰족뾰족하거든요. 이더리움은 빨리 올리고 빨리 수익 실현이 나오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뭐 그냥 전부터 그랬습니다. 이더리움은 이건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113K니까 큰 하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큰 하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정이 좀 더 깊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거를 말하기가 참 너무 어려워서, 아무래도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멤버십을 하면 멤버십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 조금 이제 제가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코인을 굉장히 유심히 보시던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셨는데, 또 어느 순간이 되니까는 이제 코린이 분들이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린이라 그러면 이제 어린이 같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좀 보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이제
최대한 돈을 잃지 않게 해드리려고 방송을 시작한 것도 있는데, 제가 섣부르게 말했다가 그분들이 손해가 나거나 그럴까봐 좀 굉장히 좀 쉽게 말하는 게 좀 꺼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안심하신다는 댓글을 보고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장에 들어와서 안심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 이분들이 나를 보고 안심을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어조가 강하게 괜찮다고 말하니까 진짜 하락이 없는 줄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제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투자는 자기 책임만에 하는 거지만 저는 누구를 안심시킬 그런 의도가 전혀 없거든요. 안심시켜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런 취지에 벗어나는 일이라서 제가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트코인을 추매를 들어가려고 이제 호시탐탐 보고 있는데 아직도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트들은요, 더 쥐어짤 가능성이 높고요. 더 쥐어짜고 이제 또 올릴 때도 금방금방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3분의 1 토막난 것들 있잖아요. 이거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얘네 올릴 때 금방 올려요. 일주일이면 그 가격 만들어 놔요. 올리기 시작하면 일주일이면 진짜 그 가격 딱 갖다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안 파지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고요. 뭐 아이오타 뭐 이런 걸 볼까요? 만약에 이런 데서 사셨다 그래도 457원에 사셨다 그래도 전혀 막 희망이 없는 것 같이 하다가 여기서 144원까지 뺐다가 여기서 막 900원 막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트는 쥐어짤 만큼 쥐어짜야지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저는 알트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나이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기관이 들어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인간의 말초적인 욕망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성적이고 똑똑하면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리플 뭐 요 정도까지 여기서 한 10개 정도 코인 아니면은요,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코인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코인의 종류는요, 다 여러분들의 욕망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누군가는 얘네들의 상승을 다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지금 매집하고 있어요. 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 이런 거 있죠.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 뭐 있을까요? 앵커 뭐 이런 거 한 번도 누가 뭐 차트 봐달라고도 하지 않은 이런 코인, 앵커 같은 것도 누군가는 이런 데서 다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30원 20원 맨날 이렇잖아요. 누군가는 여기서 모으고 있습니다. 죽은 코인이다 뭐 어쩐다 해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여기서 모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닥 긁어가면서 다 모으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일봉 마감 시에 115.8K를 하회를 하면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라.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락을 맞으실 분들은 그냥 맞으시고요. 견디실 분들은 견디면 되지만 나는 싫어, 나는 이제 비트코인한테 시달리는 거 싫어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비트코인이 뭐 많이 가봤자 올해 뭐 한 2억 간다는데 나는 그냥 한 1억 5천, 1억 6천 여기서 그냥 그만둘래. 이렇게 하셔도 그냥 승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르고 나가셔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억 6천인데 4천 들 먹으면 어때? 이미 좀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 익절하고 나가시는 거는 언제나 나쁜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근데 나가시는 건 좋아. 나가시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포모다, 포모. 나가셨다가 이렇게 할 땐 아이고 잘 나갔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기서 탁 치고 올라가면 여기서 이때부터 이제 포모 온단 말이에요. 포모. 이때 안 오지. 포모가 한 이때 오지, 이때. 끝없이 가는데 하면서 이제 포모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십시오. 일부 물량을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제가 이더리움도 한 600만 원 가까이 있을 때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더리움도 하나로 600만 원 정도 있을 때 제가 정리를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떻냐, 한 10분의 1이라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비트코인도 뭐 1억 6천 근처인데 다만 얼마라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트맥시라면 뭐 상관없고, 비트맥시는 뭐 하락 쳐맞든 어쨌든 상관없잖아요. 비트맥시는 이런 방송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모으기만 하면 간단한 건데, 이거 저는 결국 비트맥시가 돈 제일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한 20년 30년 지나면은 그분들이 돈 제일 많이 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돈에 어두운 중생들은 여기서 이제 사팔사팔 하는 거고, 비트맥시들은 2년 3년 하락장 맞아가면서 참으면서 올라오면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거다. 그런 거 한 4-5번 겪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비트코인 계속 내려가는데 그럼 이거 또 선 하나 안 그을 수가 없지. 자, 선 어디냐? 여기죠, 여기.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 라인 딱 잡아보면 결국에는
111K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이제 레벨이 바뀌는 거니까 의미가 있죠. 이 111K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 레벨, 위에 레벨이 있는데, 지금 저 이제 비트코인이 요번에 상승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레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요번에 비트코인이 상당히 좀 제가 재밌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보시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잖아요. 상승을 하는데 이제 계단식으로 이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는데 한 번도 이 계단을 깨고 내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예. 한 번도 계단을 깨고 내려온 적은 없었어요. 어쨌든 자기 레벨에서 하락을 멈췄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제 뭐 1, 2, 3, 4, 5, 뭐, ABC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1, 2, 3, 4, 5, ABC도 안 좋아하고, 사실, 예? 볼린저 밴드도 별로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추세는 이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요 지지선을 깨지 않고 계속 왔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지킬 걸 지켜주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여기서 111K를 깬다 하면은 하락이 이제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 말 그대로. 예.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온다 하면 조금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찍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지지선을 훼손하는 경우는 없었다, 여태까지. 이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때 전쟁이거든요.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다. 어찌 보면 우선을 뚫고 내려오느냐는 아주 관전 포인트죠. 근데 저는 오늘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오늘 한번 그냥 쭉 얘기를 합시다. 그냥 쭉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요즘 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한번 쓸데없는 얘기 한번 쭉 해봅시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은데, 뭔가 좀 다 정제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거예요. 제가 막 구독자분들도 늘고 이러면서 제가 원래 하고 싶던 얘기도 막 못하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한번 보자고요. M2로 볼 때는 또 비슷비슷한데, 9월 7일 뭐 요런 때 또 공교롭게도 또 금리 인하 가까이에 이렇게 치솟는 그림이 보입니다. 공교롭네요. 참 금리 인하 때 요때 약간 치솟는 그림이 보입니다. 참 공교롭죠. 하필이면 좀 금리 인하 근처에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볼까요? CBD 한번 보죠. 자, CBD를 보니까요, 이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뭐 고래도 살짝 던지고, 개미들이 많이 던졌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 보라색 스마트머니들이 팔지 않고 오히려 좀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상당히 재밌네요. 얘네가 산다는 게 참 재밌는 겁니다. 보라색이 사고 있네요. 그래서 이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라색의 움직임이 긍정적이다. 어쨌든 고래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웨일와이어에서 채굴풀 두 곳이 BTC 해시파워 51% 이상 장악,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파운더리 USA랑 엔트풀 두 개를 합쳐서 51%를 넘는다 이건데, 그러면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죠.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이제 장부를 계속 작성하는 건데, 51% 이상이 되면 이 51% 공격이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진짜 안 좋은 뉴스예요. 이게 뭐 금리 인하 이딴 거랑 상관없어. 이건 진짜 안 좋은 뉴스예요. 예. 이거는 비트코인 기본적인 정신을 다 훼손하는 거고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장부 조작이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물론 얘네 둘이 뭐 연합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요.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로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의 하락이 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위협이 어떤 뭐 양자 컴퓨터나 요딴 거보다 훨씬 더 큰 위협입니다. 이거는 악재 시에 더 큰 악재로 불릴 때 이런 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뉴스 때문에 가격이 변동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이런 뉴스가 본격화돼서 막 여기저기 막 유튜브도 나오고 막 이런 뉴스가 들린다고 하면, 그때는 개미 털기가 완연할 때겠죠.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요, 실제적으로 이런 51%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채굴풀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곳들인데, 이런 51% 공격이 있거나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질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거 뭐 탈중앙화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중앙화돼 있고 51% 공격이 가능하네 이러면서, 임의로 장부 조작이 가능한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떠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도록 그런 소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좀 얘기가 길었는데, 아직도 제가 이 낮밤이 살짝 밖에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졸린데, 새벽 한 2시 막 이렇게 되면은
깨고 그땐 라이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걔나마 동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어 보이고요. 테더 판 게 조금 아쉽네. 테더 판 게 좀 아쉽네요. 테더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네. 또 60%를 찍었나? 60%는 못 찍었네. 59.99%까지 찍었네. 마치 60% 뭐 걸려있는 것 마냥 60%는 못 가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도미넌스는 뭐 이건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도미넌스는. 그리고 점점 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비트코인이 그래도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런 차트를 보면 어떠세요? 야, 비트코인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아마 비트코인으로 이제 몰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겠죠.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FOMC를 전후해서 요 정도의 뭔가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때까지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안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좀 지켜보세요. 안 좋은 뉴스가 아마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아마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가격도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은 그게 아마도 개미털기겠죠. 우리가 TJ 잔고 때문에 뭐 빠진다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8월에 빠질 거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계속. 근데 항상 좀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틀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전 틀린 적이 없는데 항상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이 틀려가지고 돈을 잃은 적은 별로 없고요. 틀리지 않은 생각을 고수하지를 못해서 보통 돈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뚝심 있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패닉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최고점에서 불과 10%가 안 빠졌습니다. 너무 그렇게 패닉하지 마시고, 레버리지 땡기신 분들은 그거는 뭐 자신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이런 패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 번도 이 아래로 이 채널을 뚫고 내려온 적은 없었다, 채널을 넘는 하락은 없었다라는 거를 요번에도 지켜주는지 한번 보시는 게 한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비상 탈출하실 분들은 비상 탈출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다. 우리가 113K인데 150K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상승분을 못 먹는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있지만 투자가 실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차하셔도 전혀 나쁘지 않은 자리다. 그러나 나중에 포모가 와서 엉뚱한 때 막 150K 막 이런 때 올라타시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혼자서 많이 떠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좀 제가 시차 적응이 끝나면 라이브로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3시, 2시, 4시 이런 때 라이브를 킬 수가 없어가지고 요렇게나마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 출근길이나 이런 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만맨이었습니다.